지금까지는 고려의11 행정사 사무소의 임현 행정사입니다. 공무원이 비위로 인해서 징계 사유가 인정이 되면 소속기관에서 징계위원회 개최 등 절차를 거친 후에 정당한 권한이 있는 징계권자로부터 징계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 해당 공무원은 피징계자는 그 징계 처분에 대해서 불복 구제 수단 방법을 실행을 해서 그 구체적인 결과에 따라서 감경 등 구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권리구제 수단 방법인 법원의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행정법상의 특별행정심판이라고 법적 성격이 있는 소청심사라는 것을 청구를 먼저 해야만 합니다. 이와 같은 소청심사라는 것을 거치고 나서 그 결과에 대해서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지 징계처분에 바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것을 행정심판 전치주의라고 하는데 이와 같은 행정심판 전치주의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 소청심사라고 하는 것이 행정심판의 하나의 이제 특별행정심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무원이 비위로 인해서 징계처분을 받았고 그에 대해서 불복구제 수단 방법인 소청심사 청구를 실행하는 그와 같은 언론보도 내용이 있어서 그 언론보도 사실관계를 토대로 해서 그 쟁점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의 끝부분에는 관련된 영상이 연결되어 있으므로 필요시에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제목을 보시면 전남초등학교 교감 교내 갑질 행위로 감봉 3개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계속 보시겠습니다. 초등학교 교감이 교직원에게 부당하게 업무를 지시하고 학부모 회장 선출에 개입하는 등 갑질 행위로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초등학교 교감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워딩상으로는 국공립학교 초등학교인지 아니면 사립학교인지 알 수는 일단 없고요. 그 징계 사유는 이제 갑질 행위이고 징계의 종류와 정도는 이제 감봉 3개월입니다. 이 징계를 받았다라는 것이 일단 있고요. 9일 전남도 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이 지난해 하반기 갑질 행위로 징계받은 교직원을 공개한 결과 전남 지역 모 초등학교 A 교감에 대해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도교육청은 징계 사유서 등에서 A 교감은 교직원에게 부당하게 업무를 지시하고 민주적 조직 문화를 훼손해 갑질 행위에 해당한다며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도교육청에서 징계를 했다는 것이고 그 징계를 했다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피징계자인 A 교감에 대해서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를 교부 또는 송달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에서 징계를 했고 그 A 교육감은 이제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라는 걸 이제 받으면 이제 그 징계에 대한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A 교감은 도교육청에서 징계를 했다는 것과 그 다음에 국가공무원법 56조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라는 거에 비춰보면 이 A 교육감은 교육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이 초등학교라고 하는 것은 사립학교가 아니고 이제 공립학교에 들어가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A 교감은 국가공무원법 이 관련 규정을 위반을 해가지고 이제 징계로서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A 교감은 학생 진학과 생활지도 과정에서 부적절한 발언과 행동도 했다. 또한 학부모회장 선출에 개입하기도 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징계 사유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A 교감은 이와 같은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에 불복해가지고 도교육청의 징계에 불복해서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청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니까 이 A 교감은 소청심사를 청구할 때 이제 소청인이 되는 것이고 상대방인 이제 도교육청 교육감이 피소청인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A 교육감은 교육공무원 신분인데 교원입니다. 교원이기 때문에 교원의 경우에는 일반 국가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이제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하는데 교원의 경우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그 관할이 됩니다. 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교육공무원인 교사뿐만 아니라 교육공무원의 신분에 있지 아니한 교육공무원이 아닌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서도
그 심사의 대상이 관할이 됩니다. 그래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교육공무원인 A 교감은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에 불복해서 소청심사를 청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소청심사라고 하는 것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바로 징계 처분에 불복해서 법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고 이제 소청심사를 먼저 해야만 됩니다. 이것이 이제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와 같은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가 적용이 되는 것이 실무적으로 많이 이제 발생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운전자가 음주운전 등을 원인으로 해가지고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가 됐다. 그러면 바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고, 이러한 경우에도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이러한 취소나 정지 처분은 자동차 운전면허와 관련한 이것은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만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다만 이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의 경우에는 공무원의 징계 처분과 달리 일반 행정심판에 들어가는 것이고, 공무원의 소청심사는 이제 특별행정심판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와 반면에 처분을 받으면, 행정처분을 받으면 행정소송을 바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행정심판을 굳이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의 예를 들어보면, 지자체에서 영업정지 처분이라든가 과징금 처분을 받는다거나, 또는 이제 국가유공자 등록, 보훈보상 대상자 등록 신청을 했는데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을 받으면 이에 불복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이 경우도 이제 일반 행정심판이지만 행정심판을 바로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행정심판을 거치고 또 행정심판에서 구제가 되지 않으면 법원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그 차이점은 뭐냐면, 행정심판은 한 번이고요. 한 번. 행정소송은 1심, 2심, 3심, 대법원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만 하든 아니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을 거쳤을 때 그 결과가 구제가 되면 결론적으로 확정적으로 구제가 된 겁니다. 행정심판의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람, 청구인, 행정심판을 청구한 여기 소청의 경우에는 소청심사를 청구한 사람, 소청인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했다.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해서 상대방 측에서 피청구인이, 피소청인이 우리가 행정심판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소청심사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 이렇게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행정심판이나 소청심사 청구 결과 구제가 되어버리는 것이 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소청심사를 청구한 소청인의 입장에서는 가장 합리적인 그런 그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행정심판이나 소송에서 구제가 되지 않으면 행정심판이나 소청심사 청구에서 구제가 되지 않으면 법원의 행정소송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행정소송으로 갈 때에는 행정심판 경우와는 달리 소송에서 이겼다고 하더라도 꼭 이긴 것이 아닙니다. 소송에서는 당사자 모두에게, 원고, 피고, 양 당사자 모두에게 항소 및 상고권이 다 인정이 되기 때문에 1심에서 이겨도 상대방이 우리 인정 못하겠다, 2심 가자면 2심 가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원고와 피고 양 당사자 모두에게 그 해당 심급에서 결과에 대해서 불복할 수 있는 항소 및 상고권이 인정되는 것이 소송인 것이고, 행정심판에서는 청구한 사람 측에서 이겨버리면 게임이 끝난다. 다만 지면 소송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심판이나 소청심사 청구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적어도 그 단계에서 구제가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차이점을 알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소청심사 청구의 경우에는 이제 일반적인 행정심판 청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인데 이 징계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는 일반적인 경우와는 달리 30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징계 처분 사유 설명서를 송달받으면 이 날로부터 30일입니다. 이 30일이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원칙적 기간인 것이고, 이 법정 기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그 법정 기간이기 때문에 30일이라고 하는 이 기간은 준수되어야 되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 기간이 이제 준수되지 아니하고 30일이 지나버렸다라고 한다면, 설사 소청심사를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법정 기간이 30일인데 왜 이 기간을 준수하지 않느냐,
이 소청심사는 부적법하게 청구된 것이다라고 해서 각하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소청심사를 청구할 때 첫 번째로 유의할 점은 이제 기간이 비교적 뭐 그렇게 장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30일밖에 없기 때문에 이 징계처분 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 법정 기간이기 때문에 이 기간은 준수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 내에 접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징계처분 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이제 준비 절차를 거쳐서 소청심사 청구서가 이 30일 이내에 접수가 완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청구 기간과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적으로는 뭐냐면 결국은 모든 쟁송은 주장과 입증입니다. 그러니까 형사 사건에서도 검사가 범죄 수사를 해가지고 재판에 넘기게 되면 이 형사 피고인의 죄가 이것이고 증거는 이거다라고 하면서 범죄 사실과 그에 대한 증명, 입증 책임이 검사한테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도 누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나중에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한다고 할 때도 뭐 차용증을 이제 제시를 한다거나 이런 그 입증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기 때문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일단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에 여기서 A 교감에 대한 어떠한 이유의 징계 사유가 있고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감봉 3개월에 정해서 처분을 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청심사를 청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를 분석을 해서 일단 분석이 돼야 될 것이고 그리고 나서 나한테 한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은 어떠한 점들 때문에 위법 또는 부당하기 때문에 감경 등 또는 감경이나 취소를 해달라. 감경을 하거나 아니면 그 처분 자체를 취소해달라라고 이렇게 청구를 하는 겁니다. 이 청구를 하는 것이 이 주장인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주장 사실에 대해서는 전부 다 입증을 해야 됩니다. 입증이 없는 주장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한 것이죠. 예, 일방적 주장에 불과한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장과 입증을 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다. 주장과 입증. 그래서 주장과 입증을 함에 있어서 그 전제가 되는 주장의 뭐 가장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것인 것이죠. 뭐냐면 나한테 한 이러한 징계 처분을 함으로써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 이런 것보다는 이러한 징계 처분으로 인해서 받게 되는 나의 개인의 사익이 너무나 과도하게 크기 때문에 이와 같은 징계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위법하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징계에 대해서 뭐 감경 내지는 취소해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징계 처분 사유 설명서를 분석해서 이에 대해서 위법성, 부당성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주장되는 사실에 대해서 입증을 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이제 나오면 이제 더 이상 불복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 결과에 대해서 또 불복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소청을 청구한 A 교감의 입장에서는 반대로 상대방인 처분을 한 피소청인 측에서는 소청심사 청구 결과에 대해서 불복할 수 없다. 그래서 확정적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A 교감은 소청을 제기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교육청 관계자는 A 교감의 갑질 행위를 적발해 지난해 12월 징계 처분을 했다며 A 교감이 소청을 제기한 상황에서 구체적인 갑질 행위 등 징계 사유를 더는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에 대해서 불복해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소청심사 청구에 관하여 언론 보도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그 쟁점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영상의 내용에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그러면 대댓글이나 별도의 영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